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마치고 오늘은 당무 거부를 하셨던 사무처분들이 와 계신데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실에서 요청을 할 때는 연락이 안 되지만 원내의원들이 오시고 이렇게 다 입장이 시도자면 대표 시간이라고 했잖아. 기본위원회의를 망치고 계시는 황영환 위원장님. 아니 잠깐 주문하세요. 제가 이 얘기할 테니까 일단 앉으시죠. 페이지에 합시다. 네, 전국진 위원장님도 나가주십시오. 예, 시도당 위원장님들도 사실 이 자리에 계실 수 없고 전국진 위원장도 잘 나가주십시오. 보기 힘들겠습니까? 이준영 정책위원장님 연패 좀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세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임명했다고 주장하고 인정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명패를 빼는 짜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우리 당 당원들 자정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를 보고 듣보잡이라고 하고 제가 대구 선거때 겸석이 됐다고 중앙에 앉아서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분들이 저를 징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분들이 김철경 주시에서 천하람 이기입니다. 당대표가 자신의 권한에 따라 당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뿐인데 이른바 대주주의 비위를 거슬렸다는 이유로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2022년 여름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비례대표를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은 이기인 수석 최고와의 전당대회 저희가 개최했었죠. 그때 8시 31분에 통지를 하고 8시 35분에 대선과의 좀 더 남았어요. 대선과의 관계 싸움입니다. 너무 길긴 하네요. 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위고 내일 작은 당이든 제가 말씀드릴게요. 35분째 혼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어려운 길을 공감하고 같이 들어오려고 하는 저는 제가 한 분만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말씀하시는 분이 그 시간 지키는 것도 못 하시니까. 아니 이거는 5분 정도 발언이잖아요. 아니 제가 드리고 있는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후에 저도 그래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실만 얘기하세요 이제. 그만. 정말로 본인이 왜 그러면 지금 허 대표는 이준석이 아니라 그야말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입니다. 2018년 바른미래당의 손학규가 그랬습니다. 한중 권력 움켜 잡고 놓지 않고 비공개 전환하고 카메라 나가기 전까지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자, 이경도 부소장님, 비공개 전환하고 카메라 나가시기 전까지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오늘 개막장 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준석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부적인 이런 난장판이 벌어진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되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네요. 허은하는 그 이준석이 위기 때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능하도록 그 자리를 잡아줬던 그런 기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준석이 허은하를 내쫓기 위한 내부 갈등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니 자기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서 친윤계한테 린치 맞아 내쫓긴 이준석이 똑같은 짓을 허은하한테 할 수가 있냐라는 비난에 지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이준석 쪽도 할 말이 있겠죠. 허은하도 어떤 잘못이 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추한 모습이 저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지지율의 작은 정당에서 벌어졌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이준석이 진정으로 정치의 능력이 없다라는 게 입증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자기 딴에는 자기가 대선 주자로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자기와 같이 고생하고 뛰쳐나온 동지들도 하나로 못 만드는 애가 어떻게 국민 통합을 얘기합니까? 저런 식이면은 이준석은 당선되면 안 되는 거였어. 정치를 하지를 말고 그냥 우파든 이 나라를 위하든 그냥 민주당에 들어갔어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민주당을 갈라치기 하고 거기서 분탕을 쳐서 이렇게 민주당 이거 뭐야 의총에서 난리가 나게끔 그렇게 활동을 했어야 이게 나라를 구하죠. 못하러 따로 나와가지고 지들끼리 저런 뛰어난 능력 어딜 가나 난리를 치고 어딜 가나 갈라낼 수 있는 저런 뛰어난 분탕의 능력이 있으면은 민주당에 갔어야 돼. 민주당에. 이거는 이준석의 책임이 너무 커요. 이거는 대선 주자급의 배지까지 달았으면 이제는 포용하고 물밑에서 얘기를 나누고 은하 누나 고마워요 좀 도와줘 달래고 이런 거 못합니까? 이게 이렇게 어려워? 같이 뭐 술 한잔하고 뭐야 저기 은하 누나 좋아하는 뭐 향수 하나 사주면서 뭐 누나 이러고 얘기하면 되잖아. 어떻게 같이 고생한 사람끼리도 저런 장면이 나오냔 말이야. 허은하가 아무리 잘못됐다 해도 저런 막장의 그림이 나오기 전에 물밑에서 애들을 화합을 시키고 통합을 시키고 뭔가 상황이 쿨다운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를 더 막 불을 질러버리고 공개적으로 막 림찌를 가고 이러면 됩니까? 이런 면에서 이준석의 정치력이 이번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거는 이준석이 자기 앞길을 스스로 이제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여자 이준석을 만났다. 이거는
그래요. 여자 이준석 만난 이준석. 야, 이거 제목이 죽이는데? 그러니까 이게 허은하가 여자 이준석인 거야. 허은하 여자 이준석을 만난 이준석. 허은하를 사퇴 압박하는 이준석. 그러니까 이게 신윤기한테 사퇴 압박을 받았던 이준석이 자기가 똑같이 허은하에게 갚아주고 있는 거. 허은하는 뭔 죄야? 예, 은하 누나가 좀 되게 어이가 없겠네. 예. 허은하 대표는 이준석을 향해 상왕 정치를 하고 있다. 이준석은 허은하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면서 당원 소환제를 통해 허은하를 파면시키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당원 소환제로 파면시켰다. 이거 친윤계 가던 거 아닌가 이거? 예. 허은하 대표는 이준석의 상황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임명권 행사를 했게 벌어지는 일이다. 이준석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지만 개혁신당은 이준석의 사당이 아니다. 상황 정치에 대한 집착 버려라. 이 내분 사태는 허은하가 이준석의 핵심 측근 김철근을 경질하면서 불거졌다. 허은하 측은 김철근이 허은하의 정치 활동에 건건히 시비를 걸고 다녀서 그래서 교체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뭐 김철근이가 무슨 룰을 바꾸려고 했어. 사무총장에 대한 자기의 그 총장 권한을 마음대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허은하 몰래 하려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내쫓긴 거거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준석 측이 김철근을 쉴드 치면서 이제 분열이 시작된 거예요. 뭐 그러면서 이준석이가 이제 허은하를 까게 됐는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 방만한 재정운영 이후요. 국회의원들에게 5천만 원씩 특병당비 내라고 난리친 거는 기억도 안 날 거고요. 누군가가 지난 총선 때 비례 달라고 울면서 3시간 난리를 쳤죠. 비례가 비례 출마를 또 하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칼같이 잘랐는데 그게 상식 아닌가요? 이러면서 허은하를 이렇게 또 깠어요. 여권 관계자는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내쫓기고 새로운 정책에 때문에 개혁신당을 찾았는데 이번엔 자기가 나서서 당대표 거취를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선 허은하를 여자 이준석에 빗대기도 한다. 그래요. 아주 그림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준석의 대권 가도에도 지금 암초가 생겼습니다. 개혁신당의 내용이 점점점 가관으로 향하고 있네. 가관의 모습을. 예. 차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이준석의 당내 내용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상황 정치에 대한 집착 버려라. 망상을 버려라. 서로 간에 막 까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당대표는 이준석의 부하가 아니라. 이준석은 허은하를 향해 망상으로 계엄한 광인 하나 때문에 국가가 올랐는데 망상을 버려라 너도. 결국에는 내부 주도권 다툼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양상. 이거 참 뭐 이준석은 개혁신당의 내용이란 당내 변수부터 추스려는 형국에 도했고 일각에서는 이준석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가 혁신과 개혁을 내세웠지만 계속 갈등과 뭐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돼? 분열을 자꾸만 이제 그 안에 껴있는 인물이 되다 보니까 과연 이런 인물이 정말 미래 우리가 원하던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주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준석도 이 과정에서 아주 많은 걸 잃게 될 것이고 이게 개혁신당이 그 시작부터 좀 실패한 경향이 있었죠. 뭐 이낙연과의 합당도 있었고 또 이준석이 어떤 뭐 의사 집단을 자기네 이제 근처에 두면서 여러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만 곧 만들어지고 중도냐 좌파냐 우파냐 구별이 안 되는 잡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지지율이 안 오르고 후원금도 뭐 별로겠지. 당이 빚은 되게 많은데 여기서 이제 작은 정당이 빚은 많고 지지율은 안 오르는 상황에서 이제 조기 대선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 대선을 위해서 어떻게든 당을 좀 장악을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당을 좀 개편하고자 하는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이준석이 조금 이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그런 욕구가 있다 하더라도 허은하와 합의안에서 해결하든지 그랬어야 될 일을 어떻게든 좀 인위적으로 네가 눈치껏 나가라 뭐 이런 그림으로 가니까 이 그림이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렇게 되면 대선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려운 상태가 될 거예요. 아마 당이 국민의힘에서 약간만 흔들면은 바로 떨어져 나올 사람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거든. 저러면은 이제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을 고립시키기가 딱 좋아요. 특히 차기 대권에는 이준석 출마가 우리한테는 골치가 아프잖아. 뭐 이준석을 우리가 추대해서 뽑아줄 것도 아니면 이준석은 그냥 표만 뜯어갈래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준석을 어떻게든 고립을 시켜야 되는데 아주 좋은 소재를 국민의힘에서 만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런 상황이 되면 잘만 하면 허은하라든지 그 밑에 있는 직원들 몇 명 정도는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끌고 올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내부 분열을 시켜놓으면 개혁신당이 적지 않은 좀 갈등 구도 그리고 불안감을 좀 조장시킬 수가 있죠. 당이 빚은 많은데 그거를 갚을 능력은 없어. 어떤 후원도 안 돼. 이런 점에서 서로 간에 갈라져. 그러면 내가 못하러 이 빚이 많은 정당이 있겠어. 차라리 저쪽에 가서 그냥 다시 한번 기회를 얻고 말지. 이런 생각이 또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조직을 약화시키고 많이 이제 잘라버리고 그리고 지금 저런 사태를 통해서 이준석이 얼마나 모순적인지가 이번에 드러나니까 사실 무슨 성상납이니 학력 위존 이런 것보다 그냥 이준석 자체의 정치력이 명태균이 없을 때와 있을 때 너무 차이 난다.
명태균이 있을 때는 그나마 뭐 좀 덜했다면 명태균이 없으니까 이준석의 정치력이라는 게 저거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입증이 되면서 이준석도 결국 친윤계랑 다를 바가 없구나. 이런 좀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우리가 차기 대권에서 이재명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계획이 있어서는 그나마 좀 희망적인 내용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